2009년 3월 29일부터 2013년 4월 7일까지 방영된 KBS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경규가 KBS에서 처음이자 직접 야심차게 기획했던 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방송의 정식 명칭은 남자의 자격, 죽기 전에 해야 할 100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100일까지를 다 채우지 못하고 97가지까지만 채운 뒤 종영했다. 종영 당시 멤버는 이경규, 김국진, 김태원, 이윤석, 김준호, 주상욱, 윤영빈의 7명. 대목만 보면 마초이즘을 자극하며 여성 출연자 하나 없이 왠지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캐릭터들이 나올 듯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남자들의 도전 드라마였다. 그래도 2011년까지는 리마인드 웨딩, 금연, 행글라이더, 자전거 여행, 아르바이트 그리고 재입대 등등 남자의 로망을 직접 체험해보는 등 비교적 남자다운 아이템들이 많았으나 2012년 이후 PD가 바뀌어서 아예 프로그램의 방향까지 바뀐 것인지 출연자들의 복지 향상, 웰빙 버라이어티로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 2012년 7월에 PD가 또 바뀌었으며 멤버와 연출진만 교체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실상의 시즌 2격으로 방영했다. 다만 7명 중 원년 멤버 5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멤버들이 저마다 약점과 한계가 있어 이 자체가 예능 요소이자 캐릭터가 되기도 한다. 메인 MC이자 멤버들의 리더지만 유재석과 강호동이라는 스타 후배들에게 밀려 입만 산 퇴물로 취급되는 이경규. 항상 남들의 약점을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핀포인트로 꼬집지만 본인도 이혼과 보증 실패라는 아킬레스건이 거론됐다 하면 꼬리를 말아버리게 십상인 김국진. 왕년엔 잘 나가는 락커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잊힌 뒤 제2의 전성기를 꿈꾸다가 여장까지 하고 있는 김태원. 뭔가 하려는 의지만큼은 흘러 넘치지만 타고난 저질 체력으로 인해 한순간 반짝하곤 끝없이 추락하는 자폭맨 이윤석 등등등. 어떻게 보면 현재 JTBC의 메인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의 선배격 리얼 버라이어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리얼 버라이어티계의 시초인 무한도전의 아저씨 버전 예능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방송 초중반까지는 의외로 중장년층 이외에도 젊은 세대에게도 꽤나 인지도가 있었고 마니아층의 인기가 있기도 했다. 기본적인 포맷은 하나의 대주제 아래 주제에 맞는 생활을 하거나 혹은 체험을 소화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12시간 내지 24시간을 기준으로 미션 수행을 해왔지만 회차가 거듭하면서 며칠씩 할애되거나 장기적으로 소화하는 프로젝트가 추가되기 시작했다. 매 미션마다 그 미션에 멘토를 초빙했다. 멘토는 그 주의 주제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처음에는 이회수, 남진 등 어르신이라 할 만한 게스트들을 멘토로 초빙했으나 육아 미션에서는 예외로 어린이가 멘토로 등장했었으며 꽃중년대기나 친구 알기, 새로운 취미 갖기 등의 미션에서는 남자의 자격 멤버 한 명이 멘토로 등장하기도 했다. 얼핏 보면 무한도전으로 대표되는 체험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나 참가자 개개인들의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이에 참가하는 전체의 중심을 둔다. 따라서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처럼 출연진 개개인이 서로 협력과 배신을 일삼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같은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다는 인상이 확 드는 탓에 아저씨 방송의 인상이 강하며 도전 과제 중에도 남편들 집안일 좀 하지? 혹은 아빠 최신 유행 좀 배워보시죠? 시계 것이 덜어있다. 다른 방송의 도전보다는 일상적 성격이 강해 정기 검진이나 자동차, 정비로도 방송을 해냈다. 10에서 20대보다는 30에서 40대를 공략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방송에서 말아먹기 딱 좋다는 요리와 육아를 무난하게 소화해냈다. 그리고 심지어 남자, 그리고 위대한 밥상 에피소드에서 낚시광이신 이경규 덕에 낚시도 간접적으로나마 클리어해내는 위험을 달성했다. 2024년 현 시점에서 보자면 예능에서 시대를 앞선 과감한 시도를 한 셈이었고 당시에서 도 소소한 재미로 마니아층들이 형성되었다. 남자의 자격에서 소재로 삼았던 요리, 육아, 쿡방, 낚시 예능이 종편 및 케이블 활성화와 관찰, 예능이 자리 잡게 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니 시대를 앞선 몇 안 되는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는 것. 2011년 4월에 양준혁이 합류하였고 2011년 5월에 이정진이 하차했고 그 자리에 전현무가 합류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메인 PD가 교체되면서 양준혁과 전현무도 동반 하차했고 이번엔 김준호와 주상욱이 합류하였다. 남자의 자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2009년 후반기 이후로는 남격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고수했다. 특히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2010년에는 남격 합창단, 남격 밴드 등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호평을 얻었고 2011년 초반 라면 대회 때까지만 해도 영향력이 상당했다. 전국에 꼬꼬면 열풍을 불어일으킬 정도였다. 하지만 꼬꼬면 프로젝트 이후에는 일밤에 나는 가수다 신드롬과 일요일이 좋다의 런닝맨의 분전에 밀려 하락세를 겪고 있었다. 이는 경쟁 프로그램들의 상승세라는 외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내적으로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다. 김성민, 이정진의 하차 후 이 두 명이 남격에서 맡았던 캐릭터성과 역할을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후임 멤버 영입으로 인한 출연진의 밸런스 붕괴와 무사한 일의 마인드가 의심되는 아이디어 재탕의 문제를 들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합창단을 꼽을 수가 있다. 시즌 1이 초대박이 나자 수뇌부에서 욕심이라도 생긴 것인지 청춘 합창단으로 시즌 2를 만들어 많이 까였다. 물론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에피소드 재탕과 지나친 분량 늘리기 두 가지가 문제가 된 탓에 까였던 것이다. 무려 12주 동안 이것 하나만 줄창 방영했으니 그 과정에서 팬층은 상당수가 나가리 됐고 나아가 시청률 역시 그대로 하락세를 탔다. 그래도 2012년까지는 MBC보다 나았었으나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던 K-팝 스타 시즌2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일밤도 아빠 어디가 가 남자의 자격을 새로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빠르게 턱밑까지 점점 쫓아오며 위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역전하고 말았다. 제작진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됐고 나아가 고심도 심했을 것이다. 결국 방영 4년 만인 2013년 3월 3일에 종영이 결정됐다. 종영 이유는 외부적인 상황이 요인이라고 했지만 다만 2에서 3주 정도의 촬영분이 남아있어서 4월 7일에 하는 게 마지막 방송이 됐다. 이로써 남자의 자격은 97개의 미션을 하고 끝이 났다. 이 프로그램 종영 이후 KBS의 해피선데이는 기나긴 암흑기에 잠겨들었었다. 후속으로 방영했었던 맘마미아는 1회 시청률 6.7%이며 천하무적 야구단 종영 당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7월 21일 기준 4.5%의 시청률을 찍으며 종영 당시 남격의 시청률을 반토막 내고 있었다. 1박 2일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었던 셈. 그래서 남격 2로 돌아오라는 의견도 많았었다. 당시 1박 2일도 시청률 꼴찌를 찍었었다. 진짜 사나이나 런닝맨에 대항할 만한 다른 기획이 없어서 종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의 자격 종영으로 인한 교훈을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래도 맘마미아가 수요일 밤으로 떠난 이후에 편성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2013년 12월에 시즌 3로 개편된 1박 2일은 모두 대박이 나면서 해피 선데이를 완벽하게 부활시켰다.